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울산에 꼭 필요한 즐길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울산의 즐길거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화나 또 여가 생활에서 좀 이렇게 즐겁게 유흥도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울산이 젊은 도시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자꾸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 일자리나 교육 환경, 또 비싼 부동산, 높은 물가, 불편한 대중교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에 필요한 즐길거리, 또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테마파크라고 하면 이 놀이동산 같은 걸 얘기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놀이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같이 뭐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단순한 놀이동산을 넘어서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말 그대로 이야기를 품고 있는 테마파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일반적인 놀이동산이 아닌 이 테마파크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디즈니랜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최첨단과 혁신의 미래 세계, 또 24시간 잠들지 않는 불야성의 나라, 독특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유흥의 나라, 또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보고 싶은 이런 뭐 선망의 나라로 통하고 있는데 화제의 중심은 대부분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울산은 뭐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젊은 도시이자 또 대한민국 공업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에 전혀 편승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이 울산 지역에 아주 부족한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디즈니랜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울산에 유치해서 이 관광도시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조선 경기가 한창 안 좋을 때 울산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차세대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면서 급부상한 게 바로 관광이었죠. 근데 관광이라고 해도 임팩트 있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고래를 또 밀려고 해도 고래잡이 자체가 불법이죠. 그래서 뭐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수입한 돌고래로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돌고래가 자꾸 죽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처용 문화재도 이 처용의 설화 자체가 뭐 좀 19금 내용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네. 사실 뭐 울산이라고 하면 이 관광 문화 콘텐츠로는 고래나 뭐 심리 대숲, 뭐 옹기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임팩트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네. 관광 인프라라는 게 이 하루아침에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디즈니랜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가 만약에 울산에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관광객 유치 등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지금이야 울산하고 관계도 안 좋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에는 뭐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려고 일부러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에 특색 있는 테마파크가 생긴다면은 뭐 국내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몰려들 거고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관광객들도 줄을 이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테마파크가 뭐 이 정도의 관광 분야 성과를 낼 수가 있다면, 자, 이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이런 테마파크를 안 만들고 있었을까요?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번번이 엎어진 거죠. 이미 뭐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한국에 디즈니랜드가 진출한다고 이런 설립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이라서 그 자리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서기로 결정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정까지 났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봐요. 이 결정적으로
아무래도 서울랜드 측하고 제대로 사전 협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랜드는 뭐 이게 무슨 소리냐, 못 비켜주겠다, 애초부터 계약을 연장하기로 돼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전까지 가는데요. 법원이 서울랜드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한국 디즈니랜드 건설은 무산이 되고 그 디즈니랜드는 결국 중국 상하이로 가버렸습니다. 네, 디즈니랜드는 또 뭐 전 세계적인 그런 테마파크라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생겼다면 아이들이 특히나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중국으로 가버렸네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디즈니랜드 건설 계획이 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중국 상하이 쪽에서 뭐 땅을 대주겠다, 아니 아예 건설 비용까지 대겠다 이렇게 꼬셔서 혼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디즈니랜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테마파크를 지어버리죠. 그래서 중국은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좀 아깝네요. 뭐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엎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면 다들 아실 텐데요. 뭐 해리포터, 스파이더맨을 비롯해서 미니언즈까지 뭐 캐릭터 워낙 다양하고 유명하다 보니까요. 네, 저도 한 20년 전에 일본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이 뭐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이 테마파크를 굉장히 또 잘 꾸며놨더라고요. 마치 네네.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스케일도 굉장히 엄청났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보려고 해외여행을 간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원래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장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 조감도까지 나왔었고요. 네, 화성시에다가 뭐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 7배나 더 큰 규모로 짓는다고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 거래부터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부지 계약 문제로 결국은 10년을 끌게 되죠. 네.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면 벌써 이 우리나라의 문을 열었겠군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또 추진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 사이를 노리고 누가 샥 끼어듭니다. 또 중국이었죠. 이 중국이 이 사업을 가로채가면서 베이징에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해버립니다. 그렇게 가로채간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죠.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중국에서 문을 연다 하더라도 누가 또 외국에서 이렇게 방문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중국의 또 세계적인 테마파크 두 개를 좀 빼앗기게 된 거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네, 뭐 어차피 지나간 과거니까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설 대상 지역이 결국은 모두 수도권이었잖아요. 근데 이왕 엎어졌으니까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테마파크 계획을 울산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울산에 만약에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해서 이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인구도 굉장히 적잖아요. 뭐 인구로만 따지면 그렇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노는 데는 세계 제일이에요. 그래서 5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입장객 수로 나누는 세계 20대 테마파크에 우리나라가 2개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17이고요. 에버랜드가 16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단위 수학여행이나 뭐 또 각종 수련의 장소로 이런 테마파크 인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요. 그 말은 또 울산에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생기기만 한다면 전국의 학생들이 다 몰려올 거란 뜻도 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롯데에서는 기장에 이 뭐 큰 놀이공원을 짓는다던데 이 울산의 테마파크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이 롯데월드 매직 포레스트라고 해서 건설 중이긴 한데요. 뭐 롯데월드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롯데월드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놀이기구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마가 따로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가보면 결국은 뭐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나 만화는 결국은 줄거리가 재밌고 캐릭터가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 그런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동북아시아만 좁혀서 보더라도 이미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일본과 중국에 들어선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좀 뛰어들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차별성을 둬야 합니다. 최근에 한류로 돈을 긁어 모으는 기업이 있거든요. 한국에다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주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류가 워낙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예 한국 드라마를 제작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크게 히트를 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 넷플릭스의 투자를 좀 유치를 해서 울산의 테마파크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 넷플릭스 인기작인 킹덤, 뭐 또 스마트홈 이런 작품들은 좀비가 나오고 또 괴물들이 나오는 장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어트랙션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명작 한류 드라마로 손꼽히는 뭐 별에서 온 그대나 또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 속의 명장면을 활용한 어트랙션도 기획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 응용한 테마파크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한류 드라마 이걸 그렇죠. 네, 응용해서 이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흥행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경제 효과를 그다지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한류 콘텐츠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그걸 현실에서 보여주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테마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테마도 결국은 뭐 오래된 애니메이션 또 영화에 불과하거든요. 올드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핫하니까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명곡까지 어우러지는 어트랙션까지 더해진다면 크게 히트를 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나 뭐 팝, 케이팝 뭐 이런 걸 주제로 한 테마파크라면 좀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한테는 또 세계적인 어린이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 뽀통령, 뽀로로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번만 들어도 하루 종일 귓가에서 맴도는 상어가족, 이 핑크퐁이 있잖아요. 이런 컨텐츠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아이로부터 또 어른들까지 고루 즐길 수 있는 한류 테마파크가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추진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현실적으로 뭐 울산에 이런 테마파크를 지을 부지가 있을까요? 뭐 장생포도 있고 강동 관광단지도 있죠. 근데 뭐 거기는 좀 부지가 작아요. 네. 제대로 된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면 울산 대공원 정도의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교통 편의도 고려해야겠죠. 동해남부선하고 연계가 되고 공항도 가까운 곳,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북구의 상안동이나 뭐 시래동 쪽이 어떨까 싶어요. 거기는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워서 울산 관광자원하고 연계하기도 좋고요. 네. 이 울산 뭐 테마파크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또 울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국내외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것 같아서 벌써부터 뭐 기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유명 테마파크가 하나 들어서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침체된 울산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또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컨텐츠로 한류 테마파크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꿈꿔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